은퇴 후에 나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까 좀 궁금합니다. 정부 24에 들어가니까 볼 수 있더라고요. 그 액수 보면서 오늘 일은 힘들어도 잠시 위안을 좀 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을 안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깎입니다. 바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일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깎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연금 다 받기 위해서 일을 안 해야 되는 건지, 혹시 감액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감액을 피할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네, 국민연금이라는 건 10년 이상 붙고요. 그리고 본인이 해당 연령이 되면 국민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탈 수 있고요.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죠. 그런데 본인의 나이에 따라서 받는 연령은 좀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의 경우에는 60세부터 타고요. 그리고 1969년 이후에 출생이라 그러면 65세부터 국민연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득이 있게 되면요, 이때부터 5년 동안 국민연금을 감액하게 됩니다. 따라서 1969년생 이후라고 하면요, 65세부터 70세까지는 감액된 국민연금을 타게 되고요. 70세나 돼서야 국민연금 전체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5년 동안 감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을 경우에 일정 비율을 감액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50만 원을 깎아서 50만 원만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5년 동안요. 물론 일을 하다가 일을 중단하면요, 바로 국민연금공단에 알리면 다시 연금을 제대로 다 탈 수도 있습니다. 자, 국민연금 감액제도 좀 실망스러운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감액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초과소득 월액이라는 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일을 해서 받는 소득이 보통 다른 가입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소득이 많은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월액이라는 걸 봅니다. 이 소득 월액은요, 딱 두 가지만 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A값을 빼는 것입니다. A값이라는 건요, 국민연금 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전체의 소득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달라지는데요, 현재 A값은 254만 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월액에서 254만 원을 뺀 액수가 초과소득 월액이라는 게 되고요. 이 초과소득 월액이 일정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국민연금을 거기에 따라서 깎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254만 원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죠. 자, 그럼 얼마나 깎게 될까요? 이건 국민연금법에 딱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초과소득 월액의 5%를 깎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딱 5년간 깎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본인의 소득이 많아짐에 따라서요. 그래서 초과소득 월액이 400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0만 원을 깎고요. 거기다가 이 초과소득 월액에서 400만 원을 뺀 액수의 25%를 깎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을 가지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게 되는 나연금 씨의 경우입니다. 나 씨는 월소득 350만 원에서 A값, 즉 254만 원을 뺀 96만 원이 초과소득 월액이 됩니다. 이 초과소득 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의 5%인 4만 8천 원이 감액되고요. 나연금 씨는 국민연금을 원래 받아야 하는 70만 원이 아닌 65만 2천 원만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과소득 월액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그 기준이 되는 소득 월액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6가지를 적어놨는데요. 본인의 소득 월액을 구할 때 저소득 중에 딴 거는 안 봅니다. 이자 소득 안 보고요. 배당 소득 안 보고요. 연금 소득 안 보고요. 기타 소득 안 봅니다. 오로지 사업 소득과 근로 소득만 저 소득 월액에 포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소득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팔 때 들어가는 양도소득도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데요. 여기서도 소득을 다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가 있죠. 연 1200만 원입니다. 이 1200만 원을 뺀 나머지 액수만 바로 소득 월액에 포함을 하고요. 사업소득도 다 반영하는 거 아닙니다. 필요경비 다 빼고요. 순수하게 남은
액수만 사업소득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비를 다 빼고 남은 것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그것이 바로 A값 253만 원을 넘을 때 그 초과 분해대에서 국민연금을 5년간 감액하는 제도가 바로 노령자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설명드릴 때요, 사업소득이 단 1원만 돼도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을 하게 되죠. 즉 남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액수가 1원만 넘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건보료에선 상실하게 되는데요, 이 국민연금 감액제도에서는 254만 원만 넘지 않으면 감액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그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이거든요. 임대소득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은 감액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이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기존 영상에서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근로소득의 경우에 그럼 도대체 얼마나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깎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근로소득은 제가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대략 월급여가 한 350만 원 정도 되면요, 한 5만 원이 약간 안 되는 정도의 국민연금이 삭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급여가 늘수록 이 국민연금 삭감액도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이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자료인데요, 실제로 얼마나 삭감됐는지 실제 사례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64세 변모 씨 같은 경우에는 월소득이 344만 원이네요. 그래서 그 월소득 때문에 삭감이 됐고요. 한 5만 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소득이 늘어날수록 삭감이 커지게 되죠. 65세 서모 씨의 경우에는 이 월소득이 644만 원인데요. 이 644만 원 소득 때문에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 제법 큽니다. 물론 감액하는 한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받는 액수의 50% 이상은 깎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소득이 있다가 없어질 경우에 이걸 바로 알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이거를 복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불만들이 참 많죠. 국민연금이라는 게 본인이 일하고 사업해서 차곡차곡 쌓아둔 재원으로 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내가 쌓은 것을 내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깎는 게 말이 되냐?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다 주고 일을 한다고 내가 쌓은 국민연금을 깎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감액제도를 없애는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발의를 했고요, 최혜영 의원 법안도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이 감액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개인들이 드는 사적인 연금과는 달리요, 개인들의 일정 수준을 노후에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충분한 소득이 있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약간이나마 깎는 게 맞다, 이런 게 바로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외국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은 삭감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그리스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없는 나라가 훨씬 많습니다. 삭감하다 폐지한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문제가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겁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뭐 65세가 넘더라도 일을 할 수 있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연금 감액 때문에 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법은 법이고요, 현재 제도가 국민연금을 깎는다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감액 제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연기연금이라는 걸 활용하면 됩니다. 이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본인이 좀 늦추면요, 나중에 받는 연금 액수가 확 늘어난다. 이게 재테크 차원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 연기연금을 활용을 하면 이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적용할 여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연기연금이라는 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기연금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대신에 매월 0.6%, 그래서 연 7.2%까지 가산해서 나중에 받는 거죠. 이 수명이 늘어날수록 이 연기연금의 장점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는 분이요, 이걸 5년 연기했다고 할 경우에 이 국민연금 액수는 136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크죠. 100만 원이 136만 원 늘어나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일하는 데 따른 국민연금 감액이 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부터 5년 동안만 감액을 하기 때문에요, 5년 동안 연기를 하게 되면 국민연금도 늘고 감액도 되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본인의 뭐 건강 문제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본인이 건강하고 또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국민연금 감액제도 과연 어떻게 작용하고 있고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